수정아, 아빠를 구해줘. 제발.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아버지, 이제 끝났어. 우리는 자유야. 하지만 강물에 빠뜨린다고 죽는 줄 알았나?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6개월 전 한 노인이 죽었다. 오늘 그가 돌아왔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작은 마을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 한강이 굽이치는 언덕 위 오래된 한옥에서만 불빛이 켜져 있다. 70여 년을 이 땅에서 살아온 72세의 박민수 할아버지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해도 어김없이 새벽을 맞는다. 그의 아침은 언제나 고인 아내 순옥의 영정 앞에서 시작된다. 순옥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구나. 어젯밤 꿈에 너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민수야, 곧 손님이 올 거야 했잖아. 그는 영정 앞에 물을 갈아주고 정성스럽게 향을 피운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이런 대화가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다. 마당으로 나서면 40년간 갖고 온 텃밭이 그를 반긴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가지. 각각의 작물들은 그에게 오랜 친구 같은 존재다. 얘들아, 안녕. 아빠가 왔다. 목마르지? 시원한 물 줄게. 물뿌리개로 정성스럽게 물을 주며 그는 각 식물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핀다. 잎의 색깔, 줄기의 굵기, 열매의 크기까지 놓치는 게 없다. 민수의 하루 일과는 규칙적이다. 새벽 5시 기상, 텃밭 돌보기, 7시 아침 식사, 8시부터 본격적인 농사일. 점심은 간단히 김치찌개와 밥 한 그릇. 오후에는 집 주변 정리와 독서. 저녁엔 혼자 막걸리 한 잔과 함께 TV 뉴스 시청.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하지만 오후 2시경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이 좁은 마을길을 힘겹게 올라와 그의 집 앞에 멈춘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도시인이다. 번쩍이는 구두, 잘 다려진 셔츠, 비싼 시계까지. 그의 모든 것이 이 시골 풍경과 대조를 이룬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민수 어르신 댁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대한개발기획부 박성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넨다. 민수는 돋보기를 꺼내 명함을 자세히 본다. 저희가 이 일대에 프리미엄 펜션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주변 땅 대부분을 매입했고 어르신 댁만 남았는데 박 과장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며 계속 말한다. 시세의 3배, 30억 원에 매입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서울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민수는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고 고개를 젓는다. 젊은이, 고마운 말씀이지만 이 집은 팔 생각이 없소. 하지만 어르신께서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기에는 혼자가 아니오. 우리 마누라가 있고 40년간 가꾼 추억들이 있소. 그리고 민수는 텃밭을 가리키며 말을 잇는다. 저기 보이는 토마토 한 그루, 상추 한 포기까지 다 내 가족이오. 가족을 어떻게 돈에 팔겠소? 박 과장은 인내심을 잃지 않고 다시 시도한다. 어르신,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도 농사짓기 힘들어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관리하시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만약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 거요. 다른 말은 필요 없소. 민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다. 박 과장은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명함만 남긴 채 떠난다. 제 명함 꼭 간직해 주세요.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민수는 그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 그날 밤 민수는 순옥의 영정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순옥아, 오늘 이상한 사람이 와서 집을 팔라고 하더라. 30억이나 준다고 하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 비싼 집 몰랐지. 하지만 걱정 마. 나는 끝까지 여기서 너와 함께 살 거야.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하얀색 아반떼가 마당으로 들어선다. 민수는 뜨개질을 하고 있다가 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다. 저 차.
차에서 내리는 것은 딸 38세의 수정과 사위 41세의 김재현이다.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아이고, 우리 수정이. 재현이도 함께 왔구나. 수정은 한때 아버지를 따라 텃밭일을 도왔던 활발한 소녀였지만 지금은 서울 생활에 찌든 중년 여성의 모습이다. 명품 핸드백, 비싼 화장품, 브랜드 옷차림이 시골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갑자기 뭘? 딸이 언제든 와도 좋지. 재현이, 인사해. 재현은 대충 인사를 건네고는 주변을 훑어본다. 그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역력하다. 집의 구조, 땅의 넓이, 위치의 가치까지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다. 아버님 댁이 참 크네요. 이 정도 규모면 서울에서는 엄청난 가치일 텐데. 그런가? 나는 잘 몰라서. 아무튼 들어와. 점심 준비할게. 민수는 기쁜 마음으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김치찌개에 된장국, 갓 단 채소들로 만든 나물, 직접 담근 김치까지. 모든 음식에 그의 정성이 담겨 있다. 식사 중에 재현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낸다. 아버님,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래? 무슨 사업? 프랜차이즈 치킨집 체인점을 내려고 합니다. 만나 치킨이라고 벌써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수정이 거들어 말한다. 정말 전망이 좋은 사업이래요, 아버지. 5년 안에 전국 100개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 그럼 잘 됐네. 사업이야 너희가 알아서 하고. 그런데 문제가 초기 자금이에요. 재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진다. 약 20억 정도 필요한데. 민수는 젓가락을 멈추고 재현을 본다. 20억? 네. 그래서 혹시 이 집을 정리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집을 정리한다고. 수정이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아버지, 이 큰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서울로 오시면 저희가 더 자주 뵐 수 있어요. 민수는 딸의 손을 물끄러미 본다. 한때는 그토록 부드럽고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왠지 차갑게 느껴진다. 수정아, 너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아버지, 어릴 때 너는 이 집을, 이 텃밭을 그렇게 좋아했잖아. 아빠, 나는 평생 여기서 살 거야 그러지 않았니? 수정은 고개를 돌린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지만 현실은 다르다. 아버지,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미래를 생각해야 하고. 미래?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미래가 돈에만 있는 줄 아니? 이 땅, 이 집이 바로 우리의 미래고 역사야. 재현이 개입한다. 아버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이 집이 30억이면 서울에 15억짜리 아파트 사시고도 15억이 남아요. 그 돈으로 편안하게 사실 수 있고요. 내가 편안함 때문에 이 집에 사는 줄 아나? 젊은이들은 모르는 게 있어. 어떤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식탁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는다. 수정은 죄책감에 밥맛을 잃고 재현은 답답해한다. 아버님, 그럼 언제까지 여기서 혼자 사실 건가요? 만약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는 너희 사업 너희 돈으로 해. 그날 밤 수정과 재현은 숙소로 잡은 펜션에서 격론을 벌인다. 당신이 너무 노골적이에요. 아버지는 원래 고집이 센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노인네가 언제 마음 바뀔 줄 알고. 그래도 제 아버지예요. 재현은 수정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한다. 수정아, 현실을 봐.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치킨 사업 놓치면 우리는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야 해.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혼자 저 큰 집에서 늙어가시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수정은 창밖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 집의 불빛이 보인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세요?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속으로는 외로우실 거야. 우리가 아버지를 자유롭게 해드리는 거야. 그날 밤 수정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어린 시절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아버지와 함께 텃밭에서 뛰어놀던 시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의 따뜻했던 가족의 모습들.
다음 날 새벽 수정은 혼자 아버지 집 근처를 산책한다. 텃밭에 채소들이 이슬에 젖어 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물을 주던 기억이 생생하다. 수정아, 이것 봐. 토마토가 이렇게 빨갛게 익었네. 따서 먹어봐. 와, 정말 달아요. 아빠가 키운 토마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아버지가 키운 모든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다. 수정이는 나중에 커서도 아빠랑 함께 농사 지을 거야. 네. 저는 평생 아빠랑 함께 여기서 살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곳은 점점 멀어졌다. 결혼 후에는 더욱 발걸음이 뜸해졌다. 재현이 찾아온다. 벌써 일어났네. 잠 못 잤어. 생각이 많아서요. 뭔 생각? 어릴 때 아버지와의 약속 말이에요. 평생 함께 살겠다고 했는데. 재현은 수정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수정아, 그때와 지금은 달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가 있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결단해야 할 때야. 아버지를 위해서요? 그래. 혼자 저렇게 늙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효도야. 우리가 아버지를 편안한 곳으로 모시고 우리도 성공해서 더 잘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 아닐까? 수정은 고개를 숙인다. 재현의 논리가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오늘 아버님과 함께 한강변으로 산책 나가자. 좋은 추억도 만들고 차근차근 설득해보고. 산책이요? 어릴 때 자주 가던 곳이라고 했잖아. 추억의 장소에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열릴지도 몰라. 수정은 뭔가 불안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날 오전 민수는 텃밭에서 일하고 있다. 상추를 따고 있는데 수정과 재현이 다가온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한강변으로 산책 나가요. 한강변? 네, 어릴 때 아버지와 자주 갔던 그곳 말이에요. 벚꽃이 지고 나면 그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그래, 좋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나들이 하는 것도 좋겠네. 그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낸다. 순옥이가 생전에 사준 네이비 블루 가디건, 회색 바지, 그리고 특별한 날에만 쓰던 모자까지. 순옥아, 오늘 수정이와 재현이가 함께 한강에 간대. 너도 함께 가는 것 같지? 그는 아내의 영정에 대고 말하며 주머니에 아내 사진이 담긴 지갑을 넣는다. 한강변 산책로는 5월의 실록으로 푸르다. 민수는 기분 좋게 걸으며 옛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수정아, 여기가 너가 7살 때 물고기 잡으려다가 물에 빠질 뻔한 곳이야. 그때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기억나요? 아버지가 옷 그대로 물에 뛰어드셨죠. 그럼 내 딸 하나뿐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그때 너는 울면서 아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했지. 수정은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 젖은 옷에서 나는 냄새. 자신을 꽉 안아주던 그 든든한 팔. 여기는 너가 처음 자전거 탄 곳이고 저기는 엄마랑 함께 도시락 먹던 곳이야. 민수는 걸음걸음마다 추억을 소환한다. 재현은 점점 조급해진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있다. 강변의 외진 곳에 도착했을 때 재현이 드디어 입을 연다. 아버님, 오늘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나도 오랜만에 수정이와 함께 와서 기분이 좋다. 아버님,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진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자고 데려온 거야? 아버님, 들어보세요. 우리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그만해. 민수는 손을 들어 제지한다. 이런 좋은 날, 이런 좋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하지만 재현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수정을 바라보며 눈짓한다. 수정은 주저하다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절박해요. 수정아, 너마저.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걸 보면 너무 걱정돼요. 만약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아무도 없는데.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재현이 민수 뒤로 다가간다. 아버님, 때로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 순간 재현은 갑자기 민수의 등을 밀었다.
민수는 균형을 잃고 강물로 떨어진다. 아이고. 찬물이 그를 휩싸인다. 순간적인 충격에 정신이 아찔해진다. 수정은 비명을 지른다. 아버지,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재현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며 수정의 입을 막는다. 강물은 민수의 모습을 순식간에 삼켜버린다. 아버지, 아버지. 수정은 무릎을 꿇고 오열한다. 이제 끝났어. 우리는 자유야. 하지만 수정은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죄책감의 덩어리가 자리 잡는다. 하지만 민수는 죽지 않았다. 70여 년을 이 땅에서 살아오며 단련된 체력 젊은 시절 강에서 수영하며 기름 물놀이 실력이 그를 살렸다. 찬물에 빠진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지만 본능적으로 숨을 참으며 물 위로 떠오른다. 하지만 물살이 거세 하류로 떠내려간다. 우리 수정이가 왜?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럽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자신이 키우고 사랑했던 딸이 자신을 강에 밀어넣는 것을 가만히 지켜봤다는 사실이. 의식이 희미해져 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강변의 갈대밭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친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간신히 강변에 올라온 민수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헐떡인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머리에서는 피가 흐른다. 집으로 가야 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는 근처 폐가를 발견하고 간신히 기어들어간다. 이틀 후 강변에서 낚시를 하던 68세의 강태수가 폐가에서 신음소리를 듣는다. 누구 있나? 태수는 조심스럽게 폐가에 들어간다. 그리고 반죽음 상태의 민수를 발견한다. 이런,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태수는 30년간 이 강변에서 살아오며 혼자 지내온 노인이다.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다. 물. 태수는 민수에게 물을 먹이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옮긴다. 며칠간 정성스럽게 간병한다. 할아버지, 어떻게 강에 빠지셨어요? 민수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연다. 네, 내 딸이요? 믿어지지 않을 거야. 내 딸이 날 강에. 태수는 놀라지만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각자의 사연이 있는 법이다. 한 달이 지나 민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우연한 발견을 하게 된다. 강변을 걷던 민수는 햇빛에 반짝이는 모래를 발견한다. 이게 뭐지? 태수의 친구인 지질학자 이 박사의 분석 결과 그것은 히토류 광물이었다. 이건 대단한 발견입니다. 요즘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히토류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이 정도 순도라면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민수는 한국히토류개발공사와 접촉한다. 자신의 땅에 대한 채굴권 계약을 맺고 10억 원의 계약금을 받는다. 이제 준비됐군. 그는 서울로 가서 양복을 맞추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일기장에 정리한다. 그 사이 수정과 재현은 민수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가 한강변 산책을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세요. 강에 실족하신 것 같아요. 경찰의 수색 작업이 일주일간 계속되었지만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 재현은 은밀히 안도했지만 수정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물속에서 손을 뻗으며 수정아,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았니? 하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수정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다. 한 달 후 가족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빈관 앞에서 수정은 검은 한복을 입고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수정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 아버지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혼자 계시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와뵀어야 했는데. 마을이장 김씨가 고개를 저었다. 민수 형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강에서 실족하다니. 참 안타깝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민수는 워낙 조심성이 많고 강변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재현은 부동산 처리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했다.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망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변호사님, 더 빨리 진행할 방법은 없나요? 실종 후 사망 추정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급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재현은 초조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 프로젝트가 다른 업체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민수는 태수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히토류 계약금으로 강남의 오피스텔을 얻고 고급 양복을 맞춰 입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박민수가 아니라 진짜 박민수로 돌아가는 거야. 그는 유명한 로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일을 정리했다.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받고 강변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수집했다. 무엇보다 그는 매일 일기를 썼다. 배신당한 순간의 충격, 강물 속에서의 절망, 그리고 서서히 피어오르는 복수의 의지까지. 순호가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야. 우리 수정이가 어떤 사람에게 속아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히토류 개발공사의 김 부장이 연락을 해왔다. 박 선생님, 본격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 현지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제가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함께 와야 해요. 상대방이요? 제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재현과 수정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개발에서 제시한 가격은 35억 원으로 처음보다 더 올랐다. 이제 정말 자유야. 재현은 기뻐했다. 계약 당일 양평의 한 공증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수정과 재현이 도착했을 때 대한개발 측 변호사와 함께 히토류 개발공사 관계자들도 와 있었다. 히토류 개발공사에서는 왜 나오셨나요? 재현이 의아해했다. 이번 개발 프로젝트가 단순한 펜션이 아니라 히토류 채굴을 포함한 종합개발이거든요. 히토류요? 네, 이 일대에 상당한 매장량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도 올라간 거고요. 수정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 원래 토지 소유주의 동의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직접 오신다고 하셨는데. 누가요? 박민수 씨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닙니다. 어제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무소 문이 열렸다. 정장을 차려입고 선글라스를 낀 노인이 들어왔다. 수정은 그 순간 숨이 멈췄다. 재현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선글라스를 벗은 노인은 분명히 박민수였다. 6개월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민수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수정아, 오랜만이구나.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강물에 빠뜨린다고 죽는 줄 알았니? 재현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님,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오해? 민수는 차분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그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6개월 전 한강변에서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재현의 목소리였다. 이제 끝났어. 우리는 자유야. 수정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수정아, 사과는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계약부터 끝내자. 민수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꺼내며 설명했다. 히토류 채굴권을 포함한 종합개발 계약입니다. 총 계약 금액은 50억 원이고 박민수 선생님께서 모든 권리를 보유하십니다. 재현은 어이없어 했다. 잠깐만요. 우리는 35억으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건 일반적인 펜션 개발 계약이었죠. 하지만 히토류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민수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말했다. 수정아, 재현아, 너희가 나를 죽이려 했을 때 이미 이 계약은 성사된 거였어.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강에 빠져서 발견한 게 바로 히토류야. 죽음의 문턱에서 찾은 보물이지. 그는 계약서를 완성하고 변호사에게 건넸다. 이제 이 땅은 국가와 공동 개발하게 된다.
너희가 원했던 대로 개발은 되지만 이익은 내가 가져가는 거야. 수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수정아, 용서는 하겠다. 하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야. 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수정에게 건넸다. 이 안에 5천만 원이 들어있다. 너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돈이야.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이곳에도 오지 마라. 재현이 반발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도 가족인데. 가족?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가족이 가족을 강에 밀어넣나? 계약이 끝난 후 수정과 재현은 풀이 죽어서 돌아갔다. 재현은 끝까지 불만을 토했지만 수정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혼자 남아 태수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딸을 저렇게 보내시고. 태수야, 어떤 관계는 한번 깨지면 다시 이어질 수 없는 법이야. 나는 수정이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 믿을 수는 없어.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라는 게 저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는 건가 봐. 1년 후 민수는 개발 지역 한켠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한강 추억이라는 이름의 카페에서 그는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샌드위치를 팔며 지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순옥과 어린 수정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그가 쓴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랑은 배신당해도 남아있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만들어질 수 없다. 어느 날 오후 한 어린 소년이 카페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여기가 강에서 살아 돌아온 분이 하시는 카페예요? 그런가? 정말 강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셨어요? 민수는 소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하지만 중요한 건 살아난 게 아니라 왜 살아났는지야. 왜 살아나셨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서. 무슨 일이요? 너 같은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남아있어서. 민수는 소년에게 샌드위치를 건네며 말했다.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단다. 신뢰, 사랑, 그리고 진실 같은 것들 말이야.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샌드위치를 받았다. 그날 밤 민수는 일기장에 마지막 줄을 적었다. 강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지만 진실만은 언제나 떠오른다. 나는 죽지 않았고 내 이야기는 계속된다. 비록 혼자이지만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 카페 창문 너머로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 물결 위로 달빛이 은빛으로 반짝이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했다. 민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순호가, 나는 이제 정말 자유야. 아프지만 진실된 자유 말이야.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흐름 속에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담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에필로그. 5년 후 수정은 서울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 재현과는 2년 전에 이혼했다. 가끔 양평 방향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만 찾아갈 용기는 없다. 민수는 여전히 한강 추억 카페를 운영하며 마을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치는 할아버지로 살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온다.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그 흐름 속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계속 흘러간다.